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월이 새벽에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또 아주 세게.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 언제든 하반기에 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그 당시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폭죽 터트리면서 환호를 했었죠. 그냥 그 당시에 말 입을 싹 닦아버린 건데 무조건 못 먹어도 2% 가자입니다. 이 근사치에 얼씬거리는 물가지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기준금리 안 하겠다는 건데 이건 금리 인상한다는 말보다 더 무서워. 아니 일정한 기준치 딱 정해놓고 이 기준에 근접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안 나오면 내가 의장으로 앉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금리 변동 절대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무시무시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전에 30년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다들 당시에 코웃음을 쳤죠. 아니 금리가 그렇게 한 세대가 갈 동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면 지구 경제 다 망하라고?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사례를 보면 이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금리 인하 나팔을 불었던 때가 1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마치 다음 달에 바로 금리 인하 단행이 첫 테이프를 끊을 것 같이 얘기가 만발했었는데 그냥 벚꽃 터지듯이 나왔었는데 그냥 뭐든 그렇고 그런 썰들이 썰물에 다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도 심상치가 않죠. 벌써 4.3%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 국채는 통화정책에 무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동률이 4.6% 정도. 연준이 꼼짝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금리에 헤드락을 딱 걸어놓고 숨 쉬지도 못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니까 오를 수밖에. 반대로 장기 국채는 경기 지표에 영향을 받죠. 지금 미국 경기 좋은 편입니다. 하반기 상당 부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 이거 지금 원자재 값, 그러니까 구리, 알루미늄, 에브리싱 랠리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가속을 붙이고 오르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가격 태그는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그래프만 봐도 아찔하게 오르고 있죠.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이렇게 강세로 가는 건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냥 경제대국에서 수요가 급감을 해버리면 가격이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반대 상황. 그만큼 여전히 경제가 좋다는 반증인데 중국은 리오프닝, 다시 부진을 털고 일어서려고 엄청 실이 몸부림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 부어가면서 경제 부양을 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고 엄청난 자금 쏟아부을 정도로 경제 수요에 대한 갈증 만들어가고 있죠. 미국도 유럽 부진에 비해서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가 탄탄한 만큼 경제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주니까 당연히 원자재 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에브리싱 랠리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물가가 지대로 잡히겠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기저에 경제 체력이 좋은 상황에선 인플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물가지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파월이 입 싹 닫고 당분간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건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유가, 오일 파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서부 텍사스유 벌써 85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모든 유가 지표는 그냥 적색 경보 울리고 있습니다. 이거 90달러 넘어가는 거는 순식간이지. 이렇게 유가가 가파르게 뛰는 것도 그만큼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고 감산, 그러니까 기름이 펑펑 나오는 곳에서 수도를 틀어 막으려고 공급 감소 정책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은 많이 필요한데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 쪽은 많이 내어주질 않으니까 서로 가격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오른 석유류군의 원가 상승은 물가를 들어 올리게 되는 거고 미국조차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금리 틀어지고 물가 때려 잡으려는 스탠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취했는데도 타도 인플레 2% 목표치는 택도 없이 멀어져만 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금리를 인하할 쪽으로 몸을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지. 결론은 올해 금리 인하는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한국 부동산은 그동안 기린처럼 그렇게 뭘 길게 빼고 매도자들이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망부석이 돼서 돌처럼 굳어져 갈 것이고 아파트는 거래가 실종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공물에 지나지 않죠. 누가 그렇게 콘크리트 더미에 자기 자산을 투여해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그렇게 내놓은 아파트들 죄다
현금화하는데 경색, 바로바로 막혀서 돈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전형적인 자산 가치의 절대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급격하게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굴러오기 시작한 볼링공에 그냥 서 있던 한국 부동산 기대감이라는 볼링핀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르르르르 소리 내면서 굴러오는데, 이거 영락없는 스트라이크 궤적이야. 한 방에 그렇게 서 있던 기대감이라는 핀이 다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조현상이 바로 집값의 현금화를 제대로 구현을 했던 금융권. 결국 집은 한국에선 대출로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자기 자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시그널, 그 첫 신호는 바로 금융권이 털리는 거죠. 오늘 날짜로 4월 4일 태영건설 회사채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영건설이 2021년 발행한 공모채 태영건설 68이 오늘 날짜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전체 회사채 잔액이 2,800억 정도 규모인데 이 가운데 1,000억 정도고 공모 회사채인데 상장 폐지가 되면 공모채 외에는 거래가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되면 공사무채 모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면 되고요. 채권자들이 원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 건설업계 회사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신용등급도 아마 영향이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부실이 전면에 나오게 되는 상황에선 건설 쪽 레버리지는 거의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수준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금융권 부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 새마을금고 그동안 그렇게 회자가 되더니만 결국 1288곳 경영공시 전수조사에서 431곳이 적자라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단기 순손실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아주 짧은 기간의 손실은 아주 굵었다는 얘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부실 채권 비율도 8% 이상이면 이 권고치로 훌쩍 허들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50여 곳 정도에서 지금 200곳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사실 밝혀지고 있죠. 이거 서서히 마의 장벽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듯 하기도 하고, 새마을금고는 연쇄적인 고리, 그러니까 지점 간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라서 산불처럼 번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부실이 독립적으로 퍼져 있게 되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안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를 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부실 수준을 걸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거의 깜깜이 대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부실이 발생해도 이게 곧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만기 연장, 이자 탕감 이런 방식으로 부실 자체를 꾹 눌러버리고 왔으니 죄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기승전결, 그대로 그 궤적 안에서 부실의 공식을 써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 측은 행안부 감독하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금감원 검사를 통해서 부실의 정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금융권에서 자금 손실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건 그만큼 부동산 자산 시장의 가치가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어서이죠. 공급을 도맡아 황금알을 낳았던 건설사들조차 지금 숨쉬기 힘들 정도로 경영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사업성이라는 카드 하나로 엄청난 대출을 땡겼는데 그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니까 이거 불투명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 그동안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어느 사업장에서건 부동산이 개발이라는 깃발 꽂으면 그렇게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자금들을 빨아들였던 막강 부동산 사업의 흡입력,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은 실체의 사업성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긁어왔던 현금 이제 토해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개인이 집을 팔지 못해.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업도 사업을 하지 못해서 황금성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이 둘을 누가? 금융권이 떠안아야 하는 건데, 이자 원금 죄다 떼일 수 있는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게 바로 두자로 PF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지표가 얼마나 한국 시장, 특히 경제 전반에 출렁거리는 침체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는 결국 태평양 너머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나비 날개짓 같은 금융 환경이 국내에는 태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거래량이 늘 수 있겠냐고. 3월 거래량 2,422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2월 거래 훌쩍 뛰어넘을 거라는 소리는 그냥 쥐구멍을 찾겠네. 2월 거래가 2,499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더 아래로 내려간 모습도 보이는데, 이거 거래 심리상으로
신생아 대출까지 뭐 대방출이 됐었는데 이 정도로 뭐 거래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고 상당히 심각한 지표죠. 지금 4월 거래는 더욱 줄어들어서 27건이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월초이긴 한데 행보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증가세가 확 줄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문제는 지금 수요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 금리 부분도 여전히 뭐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은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잖아. 변동성이 있든 없든 간에 지나치게 축소된 수요가 이제 붙어주질 못해. 수요가 따라주질 못하면 절대로 가격은 올라설 힘을 받질 못하죠. 결국엔 그냥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건데 건설업 쪽에서도 벌떼 입찰해가면서 돈 버는 땅이라고 공공택지 확보하려고 출혈 경쟁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반대야. 수백억 계약금도 포기할 판. 그냥 손 털고 사업 접기 위해서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어요. LH에서 토지를 불화해준 땅들이 줄줄이 뭐 손을 들고 업체들이 백기투항하고 있는 건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건설 쪽 수요도 이렇게 기존 계약 해지해 가면서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거고 동시에 개인도 거래량 이렇게까지 처질 정도로 그냥 이참에 진입했다가는 피박 쓸 것 같으니까 최대한 손절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건설이나 개인이나 둘 다 공이 수요라는 맞장구를 칠 수 없는 그냥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전자산 쪽인 금 쪽으로 머니가 무브 움직이는 겁니다. 올 들어 13%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죠. 2297달러, 사상 최초 2300선까지 돌파할 기세로 가고 있는데 인플레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금으로 갈아타서 손실을 줄이겠다고 해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 투자도 뭐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의 구조가 그러니까 뼈대 자체가 전통적인 아파트 강국의 한국은 최대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것도 그동안 뭐 공격적으로 골드를 매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225톤분이 중국 증간행이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였어요. 이유는 당연히 중국 부동산이 꼬르박고 있으니까 증시, 부동산, 와장창 무너지는 시기에선 골드는 골드니까 이렇게 중국이 움직이는 것 한국으로서는 아주 회초리 든 선생님이죠. 지금 얼마나 아파트 가치에 목을 매고 있는 게 자칫 오판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인가를 중국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비슷한 부동산 구조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집값이 반등할 수 있는 탄력성은 거의 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꾸 이걸 집요하게 엮어서 집값이 엄청나게 황금성이 좋은 자산으로 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거래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전처럼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던 집값 거의 뭐 접근 불가능 상태였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즉 접근이 가능할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 높은데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하락 추세 보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계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교통호재를 물고 있는 뭐 동탄도 GTX-A가 뭐 개통이 됐는데도 한 달 전 거래가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동탄 아파트값 뭐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랑기가 되면 혹할 수 있습니다. 혹하다가 훅 갈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셔라. 오히려 틈새 송파 생활권인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다음 주 8일 월요일부터 전국 대상 5억대 분양가입니다. 이런 거는 주변 시세 대비 뭐 3억 정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틈새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래가 없는 요즘 이런 거래는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고려해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마한 고분양가 받아주다가 허리 나갈 이유 없어요. 너무 무거운 거 들다가는 뚝뚝 허리 나갑니다. 아서라 말아라. 아무튼 4월은 최대 분기점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태형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도 회사채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날짜 4일자로 발행한 공모채가 상장 폐지가 되고요. 이 정도로 뭐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위기를 겪고 있네요. 워크아웃이 아무쪼록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미국 쪽 긴축이 여전히 고삐를 쥐고 있어서 건설과 부동산은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깊은 늪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집값은 그렇게 아주 큰 변동성의 분기점에 와 있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 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